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 이 법과 질서가 와해되는 것은 정말이지 심각한 문제입니다. 민심이 이반하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도 세상이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런 심정도 크게 작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공권력 집행기관 중에서 경찰의 문제는 특히 더 심각합니다. 이 법집행기관은 그 최고 총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지금 민감령 경찰청장의 경찰은 완전히 허수아비 경찰, 뼈가 없는 오징어 경찰, 내용물이 없는 깡통 경찰, 해파리 경찰입니다. 흐물흐물. 저는 이것은 민감령 청장 때문이라는 측면도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민감령을 바꿔야 됩니다. 전라남도 영암 출신, 이 문재인 정권의 호남 커넥션의 주요한 일부분, 광주 일고 출신, 전라남도 한평 출신이죠. 이낙연, 전라남도 영암의 민감령, 만약에 전해철 의원이 법무장관이 되면 그는 전라남도 목포입니다. 윤석열 총장 전임 문무일 총장은 역시 광주 일고 출신이었습니다. 이 어떤 이 호남 커넥션의 정서 때문에 문재인에게 완전히 코드를 맞춰서 공권력을 완전히 정권의 재단에 바쳐버리는 것. 제가 4번에 명기했습니다만은 민노총 폭력에 완전히 허수아비 상태로 된 건 유성기업의 노무담당 전무를 완전히 얼굴 피투성이로 만든 끔찍했던 폭력, 울산의 현대중공업 본관을 점거하고 또 주주총회장을 방해하고 기물을 때려 부수고 완전히 해방구 비슷하게 만들었던 폭력, 각종 건설 공사장에서 민노총 조합원을 써야 된다면서 사업주들을 방해하는 폭력, 공공기관을 점거하고 농성하고 짜장면 시켜 먹고 이런 폭력. 자, 이런 폭력에 이 좌파 반미 대학생들이 미국 대사관저 난입은 완전히 정말 점점 더 악화되고 클라이맥스로 가는 이 법질서 와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이 하도 어이없어서 정말이지 이게 경찰인가 아니면 장식품인가, 대문에 세워놓은 장식용 돌 하르방인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첫 번째, 경찰이 남성 경찰이 3명이나 있었는데 사다리 2개로 여학생들이 담을 타고 넘어가는 것을 못 막았습니다. 자, 2번, 낌새가 있는데도 조치를 못했습니다. 상황을 돌이켜보면 미리 좌파 반미 학생들이 연락을 해서 좌파 인터넷 매체들이 사전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다. 그리고 19명의 학생이 몰려왔을 때 분명히 철제 사다리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남성 경찰 3명이 몸을 던져서 철제 사다리부터 뺏어야 됩니다. 도대체 경찰은 왜 무장하고 왜 훈련을 받습니까? 멍하니 남자 대학생 2명에게 제압당해서 제대로 행동도 못하고 사다리를 타고 넘어가는 여학생들을 막지도 못했습니다. 사다리를 쓰러뜨리면 학생들이 떨어져서 크게 다칠까봐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게 경찰의 변명입니다. 현행범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과감하게 제압을 해야 됩니다. 사다리가 쓰러지고 학생들이 떨어져서 다친다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이런 범법행위를 할 때는 이런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명백하게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사다리를 쓰러뜨렸어야 했습니다. 학생들이 다리가 부러지면 그 부러진 다리가 나을 때까지 아니면 평생 내가 범법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하나의 가르침의 생생한
증거로 남을 것입니다. 세 번째, 여학생 11명과 남학생 6명, 17명이 뛰어넘어갔고, 그리고 남학생들은 남자 경찰들이 끌어냈습니다만 여학생들은 여자 경찰 25명이 올 때까지 40분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 40분간 학생들은 페이스북으로 중계를 하고, 아니 범법행위를 40분 동안 저지르도록 그대로 내버려뒀습니다. 아니 해리스 대사나 가족이 대사관제에 있어도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마 있어도 그렇게 했을지 모릅니다. 이 허수아비 경찰은 남자 경찰들이 제압을 하게 되면 신체 접촉이 불가피하고 나중에 성추행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핫바지에 바람 새는 소리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아니 홍콩 경찰을 보십시오. 여학생 시위다를 진압하는데 여자 경찰, 남자 경찰 구분이 있습니까? 무자비하게 진압하지 않습니까? 미국, 프랑스, 일본 모든 경찰이 다 그렇습니다. 범법자가 여성이건 남성이건 경찰이 남성이건 여성이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쪽은 경찰, 저쪽은 범법자지. 거기에 성 구별이 뭐가 있습니까? 아니 과도로 들고 어린아이를 납치해서 위협하는 인질범이 여성이라면 남자 경찰관이 그거를 눈뜨고 빤히 바라보고 있을 겁니까? 범죄자가 여성이건 남성이건 여성을 제압할 때 신체 접촉이 있건 없건 강력하게 제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나중에 신체 접촉이 있었다, 뭐 성추행이 있었다라면 헛소리 하지 말라고 경찰 지휘부가 눌러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체 접촉 없이 어떻게 수갑을 채우고 어떻게 제압을 합니까? 이런 경찰이 경찰인지 저는 완전히 무슨 학교의 어린이들로 구성된 자율 규율 때도 이따위로 행동하지는 않을 겁니다. 모든 게 이 민감용 경찰청장에게 책임이 큽니다. 그는 5번째 제가 명기한 대로 경찰청의 인권침해조사위원회라는 외부 민간위원회가 권고를 했다고 해서 그 위원회는 뭐 10개 사건, 예를 들면 뭐 용산 사건, 제주 강정마을 사건, 백남기 사건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이런 뭐 기구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동영상에서 비판을 했습니다만은 거기서 용산 사건과 제주 강정마을 사건과 백남기 사건을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고, 피해자는 표현도 잘못됐지만 경찰과 시민이 피해자지 왜 그 사람들이 피해자입니까? 그 사람들에게 사과를 하는 이 정신나간 경찰청장. 용산 사건 사과하고 백남기 사건 사과하고 강정마을 사건 사과하고 차라리 내가 옷을 벗겠다. 나는 이런 거 할 수 없다. 내가 평생을 경찰에 몸을 바쳐왔는데 내가 어떻게 경찰 공권력의 정신과 철학을 헤집어 놓는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과감하게 옷을 벗을 용기는 없습니까? 자, 그가 그렇게 옷을 벗으면 12만 경찰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이 나라의 공권력을 사수하기 위해서, 법과 질서를 엄정히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작은 이익을 희생시켰다라고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지지하겠습니까? 나중에 다른 정권이 들어와서 국가에 꼭 필요한 자리에 그가 등용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민감용 전임 일처성 경찰청장도 뭐 백남기 유족에게 사과하고 무슨 뭐 아주 엉뚱한 사과 시리즈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정하게 비판을 했었는데 경찰청장이라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존심이 없나? 그만큼 공무원 할 만큼 다 했고
항의해서 사표를 던지면 그래도 공무원 연금 받을 거 다 받을 것이며 평생 돈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이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의 용기와 그런 결기를 국민이 인정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정권, 또 다른 시점에 그가 등용돼서 나라를 위한 일을 또 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러이러한 많은 기회가 열려 있는데 저렇게 비굴하게, 비겁하게 정권과 코드를 맞춰서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공권력을 자기 자신의 이익과 맞바꾸치게 하고 있습니다. 왜 제복을 입는 인생을 택했습니까? 제복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피부입니다. 제복이 깨끗하고 발라야 국가가 깨끗하고 잘생기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